자, 그리고 이제 송영길 신당 입장이 조금 다르죠, 조국 신당. 네. 네. 송영길 신당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름을 민주혁신당으로 갔어요. 네. 그러니까 민혁당. 민주당보다 조금 더 강한 정당, 강한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한 차원에서는 조국 신당하고 뭐 기본 목표는 같아 보이는데 네. 송영길 신당은 민주당에 해가 가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선언하고 있고 네. 그리고 송영길 신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상당히 민주당하고 상당한 교감, 협의하에 진행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하고는 좀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이제 조국 신당하고는 좀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. 네. 그리고 송영길 신당은 이제 만약에 이번에 그 신당이 만들어져서 비례대표 연합에 참여하던 아니면 독자적으로 총선에 임하던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민주당하고 다시 합친 부분들을 이 전제로 사실 신당을 추진하고 있어요. 아, 민주당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네. 민주당이 싸울 수 없는 곳에 대신 싸우거나 뭐 이런 걸 기체로 들고 있고 특히 송영길 신당은 아마 호남 쪽에서 상당한 그 지지를 지금 현재는 얻고 있는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현역들도 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민주당하고 뭐 합당을 전제로 한다면은 사실상 뭐 민주당 의원들도 오히려 민주당에 있었던 의원들 중에서도 송영길 신당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지 않는 그런. 네, 어쨌든 이제 지난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여기 송영길 신당의 이제 큰 역할은 이제 만약에 이낙연이 그 호남으로 이제 출마할 가능성이 계속 점쳐지고 있잖아요. 그러면 아까 같은 대로 조국 신당은 사실 이낙연 신당하고 이렇게 그 각을 세우기가 좀 어려워요. 네. 지지층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.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낙연이 호남에 출마했을 경우에 호남 지역에서 확실하게 이제 그 이낙연의 이제 그 대항마로 그 이 송영길 신당의 역할을 그런 차원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. 포지션이 그러니까 송영길 신당이 지금 민주당하고는 좀 가까이 있는 그렇게 위치상으로 그렇게 송영길 신당이 표현을 했잖아요. 우린 민주당의 무당이 될 무당이다라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. 네.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송영길 대표가 지금 현재 구속 중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이제 뭐 아직까지 이제 법정 구속은 면했기 때문에 좀 활발히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창당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송영길 대표의 이제 사모님인 그 저기 남영신 여사가 있어요. 예, 남영신 여사가 저는 조금 더 활발히 이제 움직이시면서 이 검찰 정치 검찰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부당하게 이제 구속돼 있는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한 이제 우리 좀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제 그 관심들을 좀 불러일으키는 이제 그런 좀 행보를 적극적으로 좀 더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전에 그 말씀 잘하시더라고요. 마이크 이렇게 연설을 하시는데 정치를 하셔도 될 정도로 정치인 부인으로서는 굉장히 그리고 그날 그 토요일 날 그 집회 때 네. 그 송영길 신당 창당 그 준비를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지금 남영신 여사가 상당히 중심을 잘 잡아주고 많은 분들을 지금 끌어안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사실 이제 인천시장까지 하고 지금 3선이니까 4선 의원이잖아요. 근데 아직도 전세에 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검찰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굉장히 부패 정치인으로 사실은 프레임을 지금 씌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쉽지 않고요. 그리고 사실은 돈봉투 이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사실 이것도 상당히 검찰이 이제 침소봉대한 측면도 있고 특히 송영길 대표의 경우는 사실은 이걸 뭐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직접적인 지시라는 부분들이 명확하지는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송영길 신당이 좀 적극적인 좀 행보를 좀 보이면서 그 이낙연 신당 보이면 이제 이낙연 신당은 이제 호남으로 특히 이낙연이 호남으로 나왔을 때 이제 확실한 대항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고 특히 지난주에는 이 양정수 의원이 사실은 이 송영길 신당으로 이제 민주혁신당으로 이름을 민주혁신당을 했는데 민주혁신당에 이제 들어오겠다라고 이 송영길 신당의 이제 후원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함세웅 신부님한테 다 약속을 했다고 그러더만요. 그런데 그 함세웅 신부한테 약속을 하고 또 완전히 그렇게 개혁신당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함세웅 신부님께서 이제 엄청난 큰 배신감을 느껴서
지금 이제 송영길 신당 그동안에는 이제 본인은 그냥 이렇게 좀 한 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후원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려고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신다고 하고요.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보도에는 이제 현역 의원들 한 5명 정도 영입이 지금 이제 그 가시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한 6명 정도는 5명 이상이군요. 5명이 아니라 6명. 예.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프레임 싸움에서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던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는 1차로 입당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5명이나 한 6명 정도가 먼저 입당을 하고 그 이후에 2단계 때 이제 이 돈봉투 사건에 이제 억울하게 연루가 돼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제 검찰의 피해를 보는 이제 의원들이 합류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현역 의원 숫자가 한 10명 이상으로 이제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이준석, 이낙연 신당을 넘어서 이제 의원 숫자에서는 이제 제3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야, 기호 앞으로 3번. 52일 남았으니까 참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도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. 지금 개혁신당이 3번을 확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. 그게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. 자, 뭐 하루하루가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. 안개속입니다. 여기 실시간 채팅글에 이제 김남국 의원 이름도 나오는데 김남국 의원은 어쨌든 송영길 신당에 좀 가까운 분이에요. 조국 신당보다는. 네. 그런데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뭐 수요일 날 아마 이 김남국 의원하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 부인 이제 남영신 여사하고 함세웅 신부 이렇게 세 분이서 뭐 일단 만나서 일단 뭐 서로 의견을 좀 모은다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네. 네. 한번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 송영길 신당은 좀 상당한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전환점이 그렇겠네요. 있는 시기로 보입니다. 네. 뭐 검찰에서 구속을 시켜도 시기는 흘러갑니다. 네, 총선 시기가 돌아갑니다. 자.